두 번째 시간 갈게요. 자, 최근 22쪽에 이번 아파트 수요량 결정적인 변화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과 가격 유예 요인입니다. 그럼 뭐 수요량 결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내는 거예요. 이거.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변하든 요 수요량은 무슨 수요량입니까?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가 하락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고, 그럼 인구가 변화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우리 인천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해요. 인천의 시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해요. 그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 내는 거 봐요. 그러면 이 말, 이거는 수요량 결정률인데 공급량 결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량 결정률 여기 보고 갈까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인 아파트 공급량 변화는 몇 가지? 무수히 많죠. 근데 몇 개로 나눕니까? 두 개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변화든 공급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이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을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변화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그것은 뭐라고 한다? 공급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공급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공급 변화는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수요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왜? 변화는 증가, 감소가 변화를 하겠으니까. 그럼 가격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시험에 안 나온 것은 잘해요. 이게 수요랑 변화, 수요 변화가 다른 말이라는 거. 그럼 이제 수요에서 2번 끝났습니다. 수요에서 3번이 뭐가 되냐면 수요 3번이 수요 법칙이라는 거야.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가격과 임대료가 같은 말이야. 가격과 임대료가. 그럼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아니 다시. 자, 수요 법칙은 수요에 관해서 법칙적인 게 있다는 거야. 수요에 관해서 법칙적인 게 있다는 거. 늘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학원에 올 때 어떤 주는 화요일 날 오고 어떤 주는 수요일 날 오고 그렇지 않죠. 제가 1년 동안 계속 수요일 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법칙이야,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되는 거. 해가 어느 날은 서쪽에서 떴다가 어느 날은 동쪽에 떴다가 어느 날은 북쪽에 떴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잖아요.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에 관련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일반적으로 물건의 수요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감소. 이걸 수요 법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의 관계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떨어져요. 그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죠. 이걸 반비례 관계, 이걸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반비례 관계,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 안 중요해요. 반비례 관계, 이걸 수요 법칙이다. 그럼 시험은 이거 출제할 때 물론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말 틀린 말.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근데 그렇게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요 법칙이란 말 안 줘. 안 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OX? 오, 이게 수요 법칙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죠. 이게 수요 법칙. 그럼 공급 법칙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 법칙. 공급 법칙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법칙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여기다 이제 공급 법칙 한번 써봅시다.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뭐의 관계일까? 공급량.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관계고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야. 그럼 이 공급이란 말 나오면 공급, 수요하고 공급 중에서 수요를 출제를 더 많이 해요. 공급을 출제 비중이 좀 떨어져요. 제가 수요가 70%라면 공급은 30%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이 출제 비중이 좀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공급이 나오면 여러분이 공급자라고 생각해봐. 공급자.
공급자는 이윤극대를 추구하는 거야. 공급자가.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증가시킬 감소시킬까? 증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죠.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이걸 공급법칙이라는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니야. 괜히. 예, 이거 다음에 나올 건데. 그럼 비례관계. 이걸 공급법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법칙 나오면 공급법칙 딱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수요법칙이 나왔습니다. 이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곡선입니다. 수요법칙을 뭘로 표시한 게요? 그림으로 표시한 게 뭐라고요? 수요법칙. 시험은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뭡니까? 이러고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곡선. 이 두 개는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이제 1시간 한 10분 정도 배웠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유량과 절약,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거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다. 마이너스 기울기 갖는다 그러는데 마이너스 기울기 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수요 곡선 그리한 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수요 곡선 그리한 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그려왔으니까. 수요 곡선 제가 그려왔습니다. 네? 그리한 말 안 나오고 이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하향 한단 말이에요. 이제 왜 우하향 하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좌측이고 우측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가나 이렇게. 우측으로 가죠. 우측. 좌우로 보면 좌에서 우로 가는 거야. 그럼 상하로 보면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상이고 여기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하로 보면 상에서 하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하향한다 그런다고. 만약에 수요곡선이 여기서부터 봐봐요. 수요곡선이 여기서부터 보면 수요곡선은 좌상향한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수요곡선을 이 원점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원점부터 보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한다 이렇게 하는 수요곡선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예, 글이 한 번 안 나와요. 혹시라도 시험은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럼 뭘까 있을까? 오야, 오.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근데 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로 나오면 올까 있을까? X야. 우하향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 하살표가 나오면서 수요곡선이 왜 우하향합니까? 이런 말 나와. 그건 예전에 20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거기는. 거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봐봐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 수요법칙이다, 반응했다, 가격과 대치했고 나왔는데 그건 필요 없는 거고. 작년에 나왔던 게 이런 건 아주 이상한 거 냈습니다.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고 개별 수요곡선 수평적 요걸 냈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수평적 합계인데 요걸 수직적 합계라고 그랬어요. 수직적 합계. 시장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고 개별 수요곡선이 있다는 거야. 자, 봐봐요. 자, 여기 좀 설명해 볼 건데, 자, 수요곡선은 그리한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한 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곡선은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하향한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것은 지금 하지 말라고 이렇게. 수요곡선이 하달뼈에 왜 우하향합니까? 요거하고 시장 수요곡선이 나왔는데 요 시장 수요곡선만 해볼 거니까, 자, 시장 수요곡선이 있고 개별 수요곡선이 있어요. 이건 작년에 냈는데 굉장히 어렵게 낸 거죠.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도 없는 걸 이렇게 냈는데, 그러면 시장 수요곡선이 뭐고 개별 수요곡선이 뭔가를 보셔야 되는지. 이 개별 수요곡선은 여러분의 수요자, 또 수요자고 저도 수요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별 수요자라고 그래. 그럼 저의 수요곡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의 수요곡선이 있겠죠. 그럼 수요자가 10명이면 개별 수요곡선이 몇 개일까? 10개야. 요거 다 더한 게 뭘까? 시장 수요곡선이 되는 거야. 시장 수요곡선. 그러면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을 합계한 거죠. 더한 거에 단소리야. 그러니까 수평적 합계가 있고 수직적 합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니까 여러분 그리지 말라고. 그릴 필요 없어. 그림 그리는 사람 있으면 수업을 끝내버릴 거야. 그리지 말란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그리라고 안 나오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작년에 출제자 이렇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줬다는 것은 작년에 어렵게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낸 건데, 봐요. 그러니까 수요자 값이 있어. 수요자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자 을이 있습니다. 그럼 값의 수요곡선과 을의 수요곡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고 수요량, 가격,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그럼 가격이 1,000원이야. 1,000원. 1,000원일 때 사가 가격이 1,000원일 때 요 값의 수요량은 10개입니다. 10개 이렇게. 그러니까 값의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을은 을의 수요곡선. 그러면 요 값의 수요곡선, 이 수요곡선은
시장 수요 곡선입니까? 개별 수요 곡선입니까? 개별 수요 곡선이야. 개별 수요 곡선. 그럼 이제 을의 수요 곡선이 나오는데 사과 가격이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을은 사과 수요량이 20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을이야, 을. 가격은 똑같은데 갑은 10개로 수요하고 을은 20개로 수요하니까 그럼 을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갑의 개별 수요 곡선, 이게 을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 이렇게. 그럼 시장의 수요자가 몇 명이요? 2명이야, 2명. 개별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이 두 개를 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 시장 수요 곡선. 그럼 이제 시장 수요 곡선으로 가봐요. 그럼 시장 수요 곡선으로 가면 가격은 얼마요? 1,000원이야. 근데 수요량은 몇 개가 돼요? 수요량은 몇 개? 30개. 갑은 10개고 을은 20개니까 시장에서는 갑이 아니 수요량 몇 개? 30개. 요걸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개별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이야. 이렇게 더한 게 수평입니까? 수직입니까? 수평. 수평. 그러니까 수평적 합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수직적 합계 그럼 뭘까 있을까? X. 자, 그리란 말 안 나와요. 자, 봅시다.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 개별 수요 곡선이 있는 거야. 그럼 개별 수요 곡선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내지 않는다고. 선생님 내면 어떻게 오랜만에 해봅시다. 손에 장을 짓는다. 안 나와. 개별 수요 곡선이 무슨 말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 개별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의 개별 수요 곡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겠죠. 그럼 우리 모두의 수요 곡선은 뭐라고 그래? 시장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시장 수요 곡선.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더한 것이다. 맞죠? 수직 수평, 수평으로 더한 것이다. 여기 이제 수평이니까 수평으로 더한 것이다. 수평적 합계로 한다. 수평적 합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봐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공급으로 오면 시장 공급 곡선이 있고 개별 공급 곡선이 있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우리나라에 우유 공급하는 회사가 5개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우유 공급 회사가 5개 있다고 합시다. 다음 서울우유, 빙그레, 혜태, 연세, 건국 이렇게 있다. 이렇게 5개. 요 하나하나의 공급을 무슨 공급이라고 그래? 개별 공급이야. 그러면 서울우유, 빙그레, 혜태, 연세, 건국 여기에 공급량이 10개라고 10개. 10개. 그러면 개별 공급 몇 개야? 10개야. 그러면 시장 공급 몇 개야? 50개지. 10개씩이니까. 계산이 안 된다 지금.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개별 공급이 있고 시장 공급이 있다. 이거 이해되시죠? 개별 수요가 있고 시장 수요가 있다. 이거 이해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개별 수요를 합친 게 뭐다? 시장 수요다. 근데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그럼 이거를 공급으로 바꿔봐요. 시장 공급이 있고 개별 공급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선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직적 합계 그럼 뭐 X? X.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시험지에 수직적 합계라고 나오면 뭘까 있을까? X.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그리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책 검사할 거야. 그려놨는가 안 그려놨는가. 그려놓은 사람 내가 책을 오래 내볼 거야.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다시요.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봤습니다. 그러면 공급으로 하면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공급 법칙 봤잖아요. 공급 법칙. 이제 공급으로 가볼게. 그럼 이제 공급으로 갑시다. 수요 했으니까. 자, 공급량 결정이 요것부터 보자 이제. 지금 우리가 수요에서 개념, 그다음에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 법칙, 수요 곡선 봤어요. 그럼 공급으로 하면 공급의 개념,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 법칙, 공급 곡선 하겠지 이제. 그럼 공급량 결정 요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공급량 결정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죠. 많은데 몇 개로 나눈다? 2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여기다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요 가격이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다는 거야. 나눠봅시다. 공급량 결정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2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나누는 거야. 그럼 가격이 변하든 가격 유행이 변하든 공급량은 변하게 돼 있다. 공급량은 변하는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고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이자율 변화로 그 가격 유예 요인, 아파트 가격 유예 요인 변화로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면 뭐라고 한다? 아파트 공급 변화라고 한다. 아파트 공급 변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이렇게. 그럼 이제 2번 됐네요. 그럼 3번은 뭘까? 공급 법칙.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급량 증가.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량 감소.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플러스 관계. 이걸 공급 법칙. 이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해내면 그거 뭐다? 공급 곡선.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중에서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올까?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올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하고 싶었죠? 수요 곡선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자주 출제한다고.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 곡선이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닌데 상대적으로 뭘 자주 출제한다? 공급 곡선을 자주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공급 곡선은 좀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책 25페이지 하고 있는 25페이지. 25페이지 고 4번 공급 곡선. 자, 우리 지난주에 부증성 배웠죠. 부증성.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입니까?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입니까? 공급에 관한 특성이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증성 배우면서 토지 공급이 두 가지 있다고 배웠어요.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도 토지 공급 곡선이 있을 건데 토지 공급 곡선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용도적 공급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거 낸단 말이에요. 그거 시험에서.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중요하고 수요 곡선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공급 곡선 그리 한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공급선은 우상향합니다. 플러스. 공급은 다 플러스야. 플러스. 수요는 다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수요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틀려. 수요는 마이너스. 그럼 왜 공급은 플러스냐면 공급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플러스야. 이렇게. 공급量증가한다. 플러스야. 둘 다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볼래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왜 수요는 마이너스냐면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럼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OX. O. 애운다 안 애운다? 안 애우는 거야.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그렇게 해버리면 제가 경제학 책 한 1000몇 페이지짜리 줄 테니까 그거 공부하라고. 그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고 공급이 나오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되지. 수요 곡선은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수요 곡선은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공급선은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요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공급은요 플러스. 그럼 된다. 이렇게. 자, 이제 공급 곡선이 일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이제 공급 곡선 관련해서 자주 출제한다 했으니까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곡선은. 근데 공급 곡선은 일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직선. 제가 지난주에 부증성 배우면서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말 했어요. 탄력성이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온 거예요. 수직선. 토지의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요걸 이제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공급곡선은 물리적 공급선은 용도적 공급선이 있고 공급곡선도 시장 공급곡선이 있고 개별 공급곡선이 있고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시장 공급곡선은 개별 공급곡선이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그다음에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 수직선 그래요. 그럼 공급곡선이 뭐가 공급곡선이냐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게 공급곡선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이제 공급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격과 공급량. 그러면 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인데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 면적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여기에 우리나라 토지 면적인데 우리나라 토지 면적이 만약에 3,000평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3,000평이라고. 그럼 여기가 3,000평입니다. 3,000평. 그럼 3,000평인데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다. 자, 100만 원이면
토지 공급량은, 물리적 공급량은 몇 개? 3,000평. 우리나라 토지 가격이 평당 만약에 1,000만 원 올라가요. 1,000만 원. 그래도 얼마? 3,000평. 평당 2,000만 올라가요. 그래도 얼마? 3,000평.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수는 토지 가격과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 그럼 우리나라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언제나 3,000평이야. 그러면 가격이 100만 원 해도 3,000평. 가격이 1,000만 원 올라가도 3,000평. 가격이 1억으로 올라가도 3,000평. 그래서 전부 다 3,000평이야. 그러면 이 3,000평에서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관계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요 단기하고 장기 나오는데 자, 요거 잠시 대기하고 요 옷 봐봐요.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해요. 옷의 수요가. 그럼 옷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옷의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 중에서 어떤 게 공급이 더 커요? 장기가 더 커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장기든 단기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든 장기든 무조건 수직선이야. 장기든 단기든 완전 비탄력적이라. 이 수직선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토지 가격과 우리나라 토지 양의 관계인데 이걸 그림으로 표시했더니 가격에 상관없이 언제나 3,000평이니까 공급선이 수직선 나타나요. 여기에 수직선은 단기도 수직선이고 장기도 수직선이야. 근데 이 옷의 공급은 장기하고 단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야. 근데 토지는 장기가 되고 단기가 되고 상관없이 언제나 수직선이야. 그럼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장단기적으로 수직선이다. OX, O.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OX, O. 여기 33회 때 시험 지문이야. 최근에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 이해됐습니까? 응. 선생님 나 이해 안 되는데 그럼 이해하지 말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여러분이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암기력은 또 뛰어나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자 봅시다. 지금 한 말, 요 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도 15번 정도 더 들을 겁니다. 15번.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사람이 아닌 거지.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선? 수직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선.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 그럼 용도적 공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용도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이 있으면 용도적 공급 곡선이 있겠네.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야. 자, 왜 우상향을 볼까요? 여기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공급량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택지가 지금 300평이라고 하면 300평. 우리나라 택지가 지금 300평입니다. 내 토지 가격이요. 택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에요. 평당 100만 원인데 택지 공급량이 300평입니다. 300평. 예. 이 점 있었어요. 그러면 이 택지 공급량이 언제나 300평이라. 택지야. 택지 공급량이 언제나 300평이다. 그럼 택지 가격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언제나 300평이면 수직선이 되는 거라고. 근데 택지 가격이 100만 원에서 택지 가격이 500만 원 올라가면 그러면 공유 수면을 매매해서 택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500만 원 올라가면 이 택지 공급량이 400평으로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1,000만 원 올라가면, 그럼 1,000만 원 올라가면 또 공유 수면을 매입해서 이렇게 500평으로 또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토지의 용도적 공급선은 수직선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 이해되셨나요? 우상향. 요게 지금 여러분 책 25페이지 그림으로 나온 거죠. 우상향. 그러면 물리적 공급곡선하고 용도적 공급곡선 중에서 어떤 게 일반적인 겁니까? 용도적 공급곡선 일반적이죠. 요거는 물리적 공급선은 특수한 경우고, 그럼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은 수직선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 근데 혹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나오면 올까 있을까? X.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장기, 단기 상관없이 완전 비탄력적. 지금은 눈빛이 다 하는 것처럼
내일 공법쌤한테 내가 오늘 저녁 오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라 하겠다. 공법쌤한테. 공법 시작하기 전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무슨 선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냐 도대체 이게? 그렇게 하냐? 왜 공법쌤이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서 공법쌤이 대답이나 해보세요. 그러겠지. 그럼 대답 못하지. 왜? 공법 시간이 되면 용도 지역이 나오지 수요 공급은 안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서. 공법쌤이 그거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가격 공고면 우상향. 제가 그림 그린 것은 설명한 거고 여러분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보고 합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요걸 세 글자로 해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세 글자로. 홍진선? 세 글자로 뭐요? 부증성. 이게 부증성이란 소리야.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 이렇게 되는 거야. 부증성.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온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을 수직선으로 만든다.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됐습니까? 거기다 쓰지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알려줄 건데 몇 페이지 있다고. 선생님 짜증난다 오늘. 14쪽. 책 14쪽 갑시다. 자, 14쪽에 부증성 나오고 2번 파생현상. 2번의 양가로 2번. 2번의 양가로 2번. 토지의 물리적 공선 수직성.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 0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이거잖아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선이 수직선입니다.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탄력성이 몇입니까?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25쪽으로 옵니다. 25쪽으로 와서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요 그림 밑에 그거 나왔네요. 개별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 개별 공급선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별 공급선을 다 모은 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 합계,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오늘 그거라도 알고 가자. 수평적 합계라도. 수평적 합계. 그냥 그런 말 안 나와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곡선은 수평적 합계다. 수평적 합계. 수직적 합계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선보다 더 완만합니다. 이제 완만하면 탄력적이라고 이거 다음 주에 또 배우게 될 거라고. 다음 주. 선생님 오늘 모든 걸 알고 싶은데 그러지 마라. 모든 걸 어떻게 다 하냐고. 모르지. 단기하고 장기 나와요. 역시 얘도 단기, 장기도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장기가 탄력적이야. 지금 탄력적이란 말 안 배웠잖아요. 장기는 탄력적이다. 장기 뭐라고요? 탄력적. 자, 이 부분 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에 비해 잘 나오니까 공급선 마무리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적. 토지의 용도적 공급선은 우상향. 시장 공급곡선은 개별 공급선은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요 장기 탄력적이란 말. 장기 탄력적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서 15번인가 나와. 다음 주에 장기 탄력적, 단기 비탄력적 이거 다음 주에 또 공부할 거라고. 자, 그러면 수요에서 4가지 배웠고 공급에서 4가지 배웠습니다. 수요에서 4가지. 1번 수요의 개념, 2번 수요란 결정요인, 3번 수요 법칙, 4번 수요 곡선. 공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책을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헷갈릴 건데 공부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요 따로 공급 따로 하지 않을 거니까. 자, 22쪽으로 다시 옵니다. 22쪽으로 왔더니 가운데 수요 곡선이 나오고 수요 곡선 다 끝났어 거기서. 그러면 5번이 뭐가 나와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요건 이제 별표 3개짜리란 말이에요. 22쪽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요 별표 3개짜리. 자,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개념은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개념 공부했잖아요. 아까 수요 2번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유효인연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하고 요 2가지 비교하는 게 이제 3가지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3가지. 자, 보자고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자, 개념 볼게요. 개념은 다 공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무엇이 변해서?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수요 변화는 몇 가지? 2가지.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파트 가격 아닌 다른 게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안 바뀌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아파트 수요가 변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원인 갑시다.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몇 가지? 한 가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 아파트 변화 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가격 변화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하락.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화합니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화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할까? 아파트 수요 변화할까? 아파트 수요 변화. 그게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나 집에 가서 이거 수업하고 가면 집에 가서 10시부터 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인 거야. 아파트 가격만.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빌라 가격 변했습니다. 연립주택 가격 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하는데 이름이 뭐다? 수요 변화라는 소리야. 수요 변화. 헷갈릴까 봐 제가 자문자답해 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무수히 많지. 그 뭔만 빼고 아파트 가격 변화만 빼고. 그래서 이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은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야. 예를 들면 인구 변했습니다. 소득이 변했습니다. 대체재 보완재 가격 변했. 요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이 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연립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등이잖아. 등이니까 세금도 있을 것이고 이자율도 있을 것이고 그잖아. 이렇게. 이게 아파트 수요 변화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요. 자, 우리 2번에서 수요 2번에서 읽어봐요. 수요 2번에서.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아파트 예를 두고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 요 결정 요인이 다른 말로 변화 요인입니다.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구, 소득,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등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아파트 수요량 변화이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근데 이걸 몇 개로 나눌 수 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 가격이 변하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는 소리야. 이름이. 그럼 아파트 가격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유행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하고? 수요 변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뭡니까? 오로지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딱 하나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파트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인구도 있고 소득도 있고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등등 죽을 때까지 다 말 못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시험은 이제 여기까지 가서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 봐요. 뭐라고 출제하냐면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합니다. 뭐 X? X.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소득 변화로 인구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소득 변화로 인구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한다?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고 변화 하나밖에 없고 수요 변화, 아파트 수요 변화는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변화하면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수요량은 변화한다면 무조건 수요량은 변화한다고 그래야 돼. 근데 이름이 달라. 그 단독주택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은 여기잖아요. 여기 등이잖아요. 아파트가 아니니까.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엄밀하게 대체제 가격이거든. 그럼 여기 있네. 그 대체제 가격, 단독주택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죠. 근데 이름이 수요량은 변하다, 수요 변하다? 수요 변하다. 31회 때 시험 질문 갑니다. 31회 때 소득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O. 이제 여기 마지막에요. 여기 마지막에 그러면 이 논리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보자. 수요 곡선으로. 그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움직여요. 수요 곡선 상의 점이 이동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를 아파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요. 자체가. 좀 이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근데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요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야. 수요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요거 저 그림을 통해서 좀 이따 제가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증명해 볼 건데, 그럼 그림을 통해서 증명하기 전에 이제 암기사항이에요. 아파트 가격 변화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 그럼 아파트 가격 변화 있다. 아파트 수요량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이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 위의 운영이 변했습니다. 인구 변했습니다. 소득 변했습니다.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변했습니다.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수요량은 변화하지. 수요량은 무조건 변화한다고 좀 해줘. 수요량이 변화하죠. 근데 이름이 수요 변화라는 소리야. 그러면 아파트 가격, 유효, 인구, 소득 등이 변했습니다. 그럼 이걸 수요 곡선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죠. 자, 우리 시험 지문 갑니다. 인구 변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OX, X 무슨 변화? 수요 변화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별표 3개짜리인데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요거 다 외웠습니다. 외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여러분 책 보면 요 밑에 OX라고 해놨어요. 그게 풀려야 돼. 그게 풀리지 않으면 요 표 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봅시다. 자, 1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냐? 아파트 수요 변화냐?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아파트 수요 변화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자, 2번 갑시다. 2번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국어 공부 좀 합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상승 예상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야, 다른 말. 그럼 요 아파트 상승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로 가야 됩니까? 수요 변화로 가야 돼요. 수요 변화로 가야 돼요. 수요 변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다. 수요량 변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야. 나머지 것은 전부가 뭐가 돼?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3번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그렇죠. 아파트 수요 변화지. 단독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니까. 계속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서기 힘들대. 배 나와서. 예? 자, 이제 4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아파트 우측 이동한다. 올까 X일까? 오 하면 안 돼. 여기서 거의 틀린다고. X지. 자, 따라가 봐요. 아파트 상승 여기 있네요. 상승. 그럼 상승하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네. 이동. 여기 우측 이동 여기 있잖아요.
근데 꼭 4번이 아파트가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이 아닌 거 그래. 그럼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아닌 거 찾으라고 하면 요거 찾으면 되죠. 아파트가 상승하락은 아파트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 이해됩니까? 자, 다시. 점은 이해 안 하려고 노력하신 분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생각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만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럼 아파트가 상승하든 아파트가 하락하든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안 움직인다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곡선 우측 이동, 하락하면 좌측 이동 꼭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수요량을 변하니까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러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 좌측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거 틀린 집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이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표가 지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인데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찾아가도 없으니까 찾지 말라고. 시끄러우니까 책 넘길 때 공급은 없어. 수요하고 똑같은데 무슨 공급할 표가 있어요? 수요가 똑같은데. 자, 그럼 제가 이제 공급 만들어 왔으니까 그 하기 전에 요거 좀 봅시다. 이거 수요량의 변화 요거 봐볼게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자고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니까 요거 좀. 자,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이거 다 해볼게요. 여기다 아파트 해볼게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요거 아파트 가격이고 아파트 수요량입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가 2만 원이야. 그럼 2만 원이면 수요량이 200개야. 그럼 2만 원 200개면 요 A점이 있는 거야. A점. 그 A점 요거 수요곡선 상의 점이죠. 어? 근데 요 2만 원이 3만 원 올라가요. 그럼 이건 가격이 변한 거죠. 그럼 가격이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가격이 3만 원 올라가면 그럼 수요량은 증가요, 감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2만 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 있어요. 근데 가격이 3만 원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요 가격이 변하니까 수요량의 변화야. 그럼 3만 원 올라가면 수요량이 100개로 감소해. 그러면 A점이 뜬 게 B점으로 와야 돼.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온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인구가 변한 겁니까?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즉 가격이 변하면 수요곡선상 A점이 B점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요. 요 C점으로 간 거 볼까요?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만 원 떨어져요. 2만 원일 때는 A점이었어요. 그럼 가격이 만 원 떨어지면 2만 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 가격이 만 원 떨어지면 수요량은 300개가 되는 거야. 300개가. 그러면 A점이 C점으로 와야 돼.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한 것은 가격이 변한 겁니까? 소득이 변한 겁니까? 가격. A점이 C점으로 한 것은 2만 원에서 가격이 만 원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요 가격이 변화가 일어나면 즉 수요라고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에서 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A점에서 B점으로 가.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수요곡선 상의 점입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죠? 그럼 상향으로 움직여. 우측으로 올라간다. 상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A점이 C점으로 와요. 하향으로 가요. 하향. 이게 수요량의 변화야.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 변화는 그림으로 해볼게요. 이게 수요곡선이야. 수요곡선인데 가격이 2만 원이야. 가격이 2만 원이고 수요량이 몇 개 있어요? 200개 있어요. 200개. 자, 그런데 가격 2만 원 그대로 했어요. 가격 2만 원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인구가 증가해. 인구가 300명을 증가해. 그럼 인구가 300명을 증가하면 수요량이 200개가 300개가 300개가 되는 거야. 300개. 그래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A점이 A 다시 점으로 온 거야. 그럼 요 원래 수요곡선에서 빨간 수요곡선이 됐어요. 그럼 요거는 가격이 바뀐 겁니까? 인구가 바뀐 겁니까? 인구. 그 인구가 바뀐 것은 수요 변화죠.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상의 A점이 수요곡선 상의 B점으로 간 게 아니라 A 다시 점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여 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거 우측 이동했죠? 이걸 수요 증가라고 그래. 수요 증가. 예? 그런데 반대로 가격 2만 원인데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들면 수요량이 100개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들면 수요량이 100개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수요곡선 상의 A점이 A2 다시점으로 옮겨오는 거야. 그래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와버린 거야. 그럼 하얀 선이 노란 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좌측 이동한 거야. 이건 수요 감소라고 해요. 수요 감소. 그러면 A점이 A 다시점으로 A2 다시점으로 간 것은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죠. 이걸 수요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측 이동하면 뭐라고 하고? 증가. 좌측 이동하면 감소. 반대로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이야. 자, 요 수요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이야. 요 우측 이동을 오른쪽 이동이라고. 오른쪽.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우상향이다. 상향으로 움직인다. 우상향으로. 이게 왜 우상향이냐면 봐요. 이게 지금 요 원래 수요 곡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빨간색 됐어. 빨간색으로. 그러면 좌우로 봐봐요. 좌우. 좌우 보면 좌측 우측이야. 그러면 하얀 선이 빨간색 된 것은 우측으로 한 거죠? 우측으로 옮겼습니다. 우측으로. 그러면 상하로 봐. 상하로. 요 하얀 선이 빨간색 된 것은 위로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죠. 상향으로. 우측으로 향했다. 상으로 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측 이동을 다른 말로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단 말이야. 우측 이동, 오른쪽 이동, 우상향 이동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좌측 이동 가볼까요? 좌측 이동이 이제 수요 감소요. 그럼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이야, 좌측 이동. 요 좌측 이동을 뭐라고 하냐면 자하향이다 이렇게 나가. 자하향이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이거 자하향이다. 자 봅시다. 요 하얀 선하고 노란 선 봐봐요. 좌측으로 옮겨, 좌측으로. 그다음에 하얀 선에서 노란 선은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좌측으로 향합니다. 밑으로 향합니다. 자하향이다. 요 말은 여러분 책 22쪽 5번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 표를 보면 그럼 오른쪽에 수요 변화에서 수요 곡선 나오고 수요 곡선 자체 이동. 1번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이 뭡니까? 우상향으로 이동. 2번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좌측 이동이 자하향으로. 여러분 책 23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자, 봅시다. 요 그림을 통해서 제가 증명인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림을 통해 이해할 필요 없다. 그냥 봐봐요. 수요량의 변화가 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수요 변화는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면 우측 이동이고 수요 감소면 좌측 이동이에요. 우측 이동은 우상향, 좌측 이동은 자하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요 변화를 또 다시 해보니까 수요 변화. 또 여러분 착각을 하니까 자 A점 봐 A점. A점은 가격 얼마? 2만 원. 요 A점은 가격 2만 원이고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200개. 200개? 근데 인구가 200명 있다는 소리야. 여기 수요 곡선은 인구는 안 나와. 가격과 수요량만 나온다고. 그럼 요 A점은 수요량 200개인데 인구가 200명이었습니다. 그 말이야. 근데 요 A 다시점 봐봐요. A 다시점은 A점이 지금 우측으로 옮겨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다고. 그럼 A 다시점은 가격은 2만 원이야. 가격은 똑같아.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고. 가격이 3만 원 올라가면 이 점이 이렇게 오는 거야. 내 가격은 들어 있잖아요. 내 인구가 300명이 되는 거야. 그 인구가 300명이 되면 수요량은 300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300명이 되면 원래 A점이 A 다시점을 해서 이렇게 300개 되는 수요량이. 그럼 A점이 A 다시점을 된 것은 인구가 변한 거죠. 그럼 인구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러니까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가격이 2만 원 똑같은데 그런데 인구가 100명으로 줄어들어. 원래 인구가 20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줄어들면 요 200개 A점이 100개 A2 다시점 와야 돼. 그러면 좌측 이동한 거야. 이걸 수요 감소라고 해. 그럼 수요 감소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옮겨오는 거야.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 이동. 좌측 이동이 자상향입니까? 자하향입니까? 자하향.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우상향. 수요 감소,
좌측 이동. 하야. 됐죠? 그럼 공급도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이제 공급 봅시다. 공급. 이번 시간엔 50분 약간 넘어졌죠. 이거는 여러분 책이 없는 거야.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책이 없다고요. 공급 양의 변화 뭐가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 공급 양 변하는 거. 아파트 공급 변화는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변화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아파트 공급량 변화 원인은 오로지 뭐만? 아파트 가격 상승하라고. 그러면 아파트 공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화인 겁니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인. 생산요소 가격 변화, 정부 규제 등 변화. 건폐율 용적률 변화 이런 것들이 아파트 공급 변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일까요? 공급 곡선 상해 점유 이동일까? 상해 점유 이동이야. 상해 점유 이동. 그럼 아파트 공급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자체 이동. 근데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그럼 공급 증가 우측 이동, 공급 감소 좌측 이동.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자, 그림 볼게요, 이거. 자, 이거 그림 봅시다. 자, 공급 곡선입니다. 이렇게. A점이 B점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양의 변화. 공급선 상해 점의 이동이요. 자, C점으로 왔습니다. 공급 양의 변화. 근데 공급선 1번이 공급선 2번이 됐습니다. 공급 증가. 이거는 공급 변화. 공급선 3번이 됐습니다. 공급 감소. 그러니까 수요든 증가든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그럼 공급 증가가 일어나면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공급선 좌측 이동. 자, 여기 밑에 보고 이제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책이 없다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양의 변화예요. 아파트 공급 변화 그러면 축삽을 되는 거야. 네. 이제 두 번째.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 공급 양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거든. 그럼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공급 양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4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아파트 공급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OX, X.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고 아파트 공급선 상의 점의 이동이고. 이해되셨죠? 수요하고 똑같다는 거야. 패턴이. 자, 그러면 이제 23쪽에 수요 변화 요인 나왔어요. 자, 여기서 쉬었다 할 건데 봐봐요. 지금 수요에서 6가지 배울 건데 5가지 배웠어요. 공급도 6가지 배울 건데 5가지 배웠습니다. 타이트만. 첫 번째 수요에서 수요의 개념.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과 재량 구별하는 거. 유량 7가지 외웠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과 가격 이외의 요인 나눈다. 그 다음에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공급에서 공급의 개념, 공급량 결정이 무수히 많은데 가격과 가격 이외의 나누고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변하면 공급 변화. 공급 변화는 몇 가지? 두 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가격 올라갑니다. 공급량 증가. 비례관계. 공급 곡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장기든 단기든 상관없이 수직선. 토지의 용도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개별보다는 시장이 탄력적인데 시장 수요 곡선,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은 무슨 합계? 수평적 합계. 수직적 합계,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 그다음에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 그러면 수요에서 6개 중에서 5개, 공급에서 6개 중에서 5개 배운 거야. 그래서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요 변화 요인. 공급에서 공급 변화 요인. 그것만 남은 거야. 그럼 23쪽에 6번 수요 변화 요인 나왔죠? 그러면 공급도 공급 변화 요인이 나올 거라고. 자,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수요 변화 요인 할 겁니다. 되셨나요? 예.